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자명초나상. 호랑이 소리를 지르다. 자명화상이 전대도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였다. 조각구름은 골짜기에 가로놓여 있는데 여행하는 사람은 어디서 오는가? 전대도 스님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밤사이 어디선가 불이 나서 옛사람 무덤을 태워버렸다다. 자명화상이 말했다. 그 말은 맞지 않으니 다시 일러봐라. 전대도 스님이 호랑이 소리를 지르니 자명화상이 방석을 한 번 때렸다. 전대도 스님이 자명화상을 모시고 법제에 앉혔다. 자명화상이 다시 호랑이 소리를 질렀다. 전대도 스님이 말했다. 내가 70여 명의 선식을 참여했는데 오늘이야 비로소 작가를 만났도다 했습니다. 자, 볼까요? 자명 스님이 자명화상이 이제 전대도라는 스님이 오는 걸 이제 막 이제 참배로 왔겠죠. 참관에 이제 친견해서 이제 법을 물으러 온 거예요. 오는 걸 보고 물은 겁니다. 조각구름은 골짜기에 가로놓여 있는데 여행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 이제 그 옛 선사의 이제 시입니다. 깨달음의 선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 조각구름이 가득해서 이 중생들이 그 앞에서 헤맨다는 거예요. 예, 잘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선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즉 조각구름은 뭐냐면 우리들 보고 듣고 하는 이 망상입니다. 망상. 예. 자성이 비춰진 우리들의 마음인데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구름이 잔뜩 끼고 안개가 끼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도 길도 모르겠고 사물도 분별을 못하니 그걸 문명이라는 거예요. 문명. 예. 그래서 그런 구름이 즉 번뇌망상이 가득하니 그래 자네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그럼 오는 여행하여 오는 그럼 자네는 누군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전대도 스님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밤사이 어디선가 불이 나서 옛사람이 무덤을 태워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골짜기에 구름이 가득한데 다네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니까 옛 선사들의 식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의 실을 이야기한 그 마음 상태를 읊은 거죠. 그러자 전대도 스님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밤사이에 어디선가 불이 나서 옛사람이 무덤을 태워버렸다. 밤사이에 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이 나서 다 태웠다. 지혜의 불로 옛사람의 무덤이 뭐예요? 부처님도 돌아가셔서 무덤이 남아있죠. 그 무덤이 바로 경전이고 스승들도 돌아가셔서 남아있는 게 어록인 거예요. 그런 거 흉내내지 말고 다 이미 백골이 진투돼서 불나가 다 탔는데 그거 뭐 흉내를 내고 있느냐. 네 거를 얘기해봐라. 네 거를. 지금 여기를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밤사이에 불이 나서 밤이 뭐예요? 밤이 뭘까요? 밤은 어둠을 말하고 무명을 말합니다. 그 무명 속에 있다가 지혜의 깨달음의 불로 다 밝히고 보니 불이 나서 타고 보니 부처도 타고 불법성 삼보가 다 언어와 문자로 된 지나간 일인이 다 타버리고 조사도 타고 다 없다는 거죠. 자성에 비춰진 지나간 내 마음의 흔적뿐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자명화상이 말했다. 그 말은 맞지 않으니 다시 일러봐라. 그러자 이제 그래 그 말은 틀렸다. 다시 한번 해봐라 한 거죠. 자, 그 말이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을 쓸까요? 그러면은 진짜 전대도 스님 틀렸다라기보단 그 말도 사실은 언어잖아요. 언어. 그 말도. 밤이라는 것도 무명을 말하고 비유를 든 말이지만 불도 지혜의 불이고 그 다음에 옛사람의 무덤도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 남긴 경전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말고 지금 그것도 다 지나가는 얘기다. 그거 말고 지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왜냐하면 자성은 지금 여기에 있지 자성이 무슨 과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과거에만 있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부처님 경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스님 가르침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전대도 스님이 호랑이 소리를 지르니
자명화상이 방석을 한번 때렸다. 그러자 그것도 맞지 않니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그래? 그래 으악 한 거죠. 호랑이처럼. 그러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자 호랑이가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때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명화상이 방석으로 그 전대도 스님을 때린 겁니다. 그러자 전대도 스님이 자명화상을 모셔 법제하시셨다. 그러니까 인정을 했잖아요. 서로가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으로 모신 거예요. 법자에 모셔놓고 이제 3배 예를 올리니까 자명화상이 다시 그러자 자명화상이 다시 으악 호랑이 소리를 낸 거예요. 여기서 하다든지 호랑이 소리를 내니까 전대도 스님이 제가 이전 70여 명의 선지식을 찾아뵀는데 아무도 이 이치를 몰랐는데 제가 이제서야 바른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70여 명의 선지식을 찾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작가를 만났다. 이 작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가가 뭐예요? 작가가 작품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소설이나 특히 여기서는 이제 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설에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등장인물과의 모든 것은 작가의 마음이죠. 즉 이 세상을 작품을 이야기한 겁니다. 작품을. 요즘 같으면 이제 그래서 한바탕의 꿈이요, 연극이요, 영화다. 모든 영화에 나오는 내용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의 마음에서 나온 거죠. 그것처럼 자성을 깨달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마음의 모습임을 역력히 아는 분. 작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작품을 썼습니다. 드라마를 쓰거나 영화를 썼지만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래 저런 사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혹은 영화를 볼 때 그곳에 나온 어떤 공간이나 어떤 등장인물이나 등장의 대상을 보면 함께 놀라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그러나 작가 입장에서 보면 저 다 내가 만든 환영인데 그걸 한 번도 놓치지 않잖아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작가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작가라는 말이 세속으로 내려와서 작자가 된 겁니다. 작자. 근데 요즘 우리가 저 작자 그럼 뭐라 그러죠? 마치 비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을 작자라고 했던 겁니다. 즉, 이 세상이 자신의 마음이 빚어낸 환영임을 아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야 비로소 작가를 만났도다. 즉 자성을 올바르게 깨달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듣고 스스로 참고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